차트를 분석하는 한의사 차트 진맥입니다. 네, 오늘은 현금의 수익률이라는 주제로 영상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은 가장 이제 필수 안정 자산이라고 인정되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엄청나게 오를 때라든지 또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을 때는 현금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어느 자산보다도 필수 안정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에는 이의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물론 현금하고 이제 현금을 대체해가지고 금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이제 보관을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어쨌거나 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현금으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투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수익률에 관해서 계속 이제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안정자산이 위험자산보다 수익률이 높을 때도 당연히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상승장이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하락장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위험자산에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손절도 못하고 가만히 들고 있으면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두드려 맞을 수 있겠죠. 그죠? 안정자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에도 투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니까 물론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하면은 안정자산 현금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뭐 마이너스 몇 프로의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너무 복잡한 생각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락장 때 비교를 해보면 현금 가만히 들고 있으면 수익률이 0이지 않습니까? 0, 0%. 근데 위험 자산을 내가 들고 있었는데 하락장을 두드려 맞아가지고 마이너스 20%다 하면은 마이너스 20%하고 0% 비교해보면 당연히 0%가 수익률이 더 높은 게 맞죠. 그죠? 이런 때는 그래서 오히려 안정자산이 위험자산보다 수익률이 높을 때겠죠.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식으로만 현금의 수익률을 계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뤄볼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의 가치가 얼마일지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제일 일반적으로 현금을 은행에 많이 넣어 놓으시니까 은행에 넣는 케이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가지고 온 겁니다. 1억을 이제 가지고 예를 들려고 했는데 1억이란 돈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한 번에 은행에 1억을 넣으실 수 있는 분이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제 그게 가능한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 월급을 얼마 받으시냐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매달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적금을 할 수 있다라고 치면은 약 10년 정도가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매달 100만 원씩 10년을 넣는다 하면은 원금이 1억 2천만 원이 되고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이자를 이제 복리로 다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1억 3,2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억을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이제 거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10년 동안 연 2.5%의 이율이 복리로 적용이 돼가지고 10년이 지나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2,8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 넣었을 때 우리가 연 이율 2.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 대략 뭐 수익률이 뭐 10%에서 28%뭐 요 정도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겠죠. 매달 100만 원을 넣는 경우는 지금 원금이 1억 2천에 총수령 1억 3,280만 원이니까 한 10% 정도 되는 거고 거치를 그냥 10년 동안 연 이율 2.5% 받으면서 하면은 28%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에서 28%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단순히 은행에 넣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진정한 현금의 가치일까를 우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밑에 짧게 적어놨지만 당연히 단리보다 복리가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복리가 적용되는 구간이 짧을수록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그 퍼센테이지가 자주 곱해질수록 훨씬 더 유리하니까요. 그죠? 자, 어쨌거나 현금의 가치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투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의 가치를 바로 논하기 이전에 우리 투자의 측면에서 대한민국 지금 여기에는 제목을 대한민국 10년 주기설이라고 써놓기는 했습니다만 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통용되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10년 주기설입니다. 대한민국을 예를 들어보자면 1997년에서 98년 이때 IMF가 왔었고 2008년도에는 리만 브라더스 그리고 2020년대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제 이렇게 왔었죠. IMF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었고 리만 브라더스 때와 코로나 팬데믹 때는 저희 코스피 지수가 한 반 토막 정도가 났었습니다. 이거를 지금의 패권 국가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을 기준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있었고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제 이렇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10년에 한 번 정도 꼴로는 뭔가 큰 금융 충격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설입니다. 물론 이거를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어떤 자본주의의 원리라든지 뭐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찍어낸 돈을 어쨌거나 소각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재료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어, 더 깊은 주제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큼직큼직한 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금 시간에는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방금 또 말씀드린 게 조금 잡설이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10년에 한 번 정도는 큰 위기가 오더라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폭락장에서 이제 진정한 현금의 진가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을 때 장이 일시적으로 멈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서킷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서킷 브레이크도 발동되고 막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면 어느 누구라도 현금이 내가 정말 많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현금이 진가를 발휘하는 시간이 맞아요. 문제는 이제 내가 현금이 없이 위에 이미 꼭대기 너무 많이 몰려 있는 상태에서 폭락을 그대로 두드려 맞으면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어찌 됐건 간에 이런 장을 기다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만큼 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가장 어려운 것이 현금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임의로 제가 이름을 붙이기는 합니다만 내가 10년에 한 번 꼴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 요거는 정말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꺼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고 등급 비상금처럼 내가 설정을 하시고 이건 절대 내가 꺼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현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가만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본인한테 설정을 걸어 두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폭락장이라는 거는 그냥 하락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질질질 흘러내는 하락장이 아니고 폭락장이지 않습니까? 왜 코스피를 기준으로 하면은 뭐 5%, 7%, 10%막 이렇게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연속돼서 퍽퍽퍽 빠지는 그런 날을 우리가 폭락장이라 하는 거지. 하락장 그러니까 뭐 1%, 2%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하락장이지 폭락장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년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폭락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쨌거나 그냥 주식을 산다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거나 무조건 올라야 되는데 아주 빠르게 세일을 하면 할수록 당연히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손익비가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주 폭락장이 왔을 때 겁이 난다는 겁니다. 겁이. 내가 사면은 더 떨어질 것 같고, 지금 사기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일하게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분할 매수밖에 없습니다. 분할 매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벌써 코스피가 예를 들어 한 30%가 빠졌다. 그러면 요때쯤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 등급 비상금에서 한 30% 정도는 넣겠어. 이때도 항상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몰빵으로 하시면 안 되고 분할 매수. 그래서 코스피가 갑자기 30% 폭락을 했을 때 최고 등급 비상금을 내가 한 30% 정도 투여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만약에 또 뭐 20%, 30%가 떨어졌다 이러면은 또 최고 등급 비상금을 또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넣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로 사시라는 겁니다. 분할로. 그래서
최저점을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바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마시고 최고 등급 비상금은 항상 아주 소중하게 보관을 하셨다가 정말 엄청난 폭락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한 번씩 꺼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비상금을 꺼내서 최저점을 잡겠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요 정도면은 정말 많이 떨어진 것 같아 할 때 분할 매수를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잠깐 팁을 드리지만 이까지 지금 방송을 들으신다면 요거 아주 소소한 팁인데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폭락은 무슨 일주일, 2주일 정도 하락을 해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보통 기간을 보시면 한 달 정도는 최소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러면 한 달이라는 힌트를 드렸으니까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최고 등급 비상금은 1주나 2주 정도 떨어져 가지고는 내가 절대 꺼낼 일이 없는 비상금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진짜 폭락을 했다. 막 코스피가 막 50%, 60%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때서는 비로소 비상금을 한번 꺼내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 보실 수 있겠죠.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폭락을 내가 계속 기다린 비상금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공포 기간은 정말 1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하락은 정말 최소 한 달 정도 진행이 됐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정말 뉴스에 또는 내가 최근에 코스피를 계속 봤더니 한 달 정도 계속 폭락을 했다라고 그런 시점에 이제 최고 등급 비상금을 꺼내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물타기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분할 매수는 말 그대로 내가 처음부터 코스피가 지금 어느 정도 떨어졌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 등급 비상금에서 몇 프로 정도 투여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어느 정도 더 많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 비중을 또 분할 매수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거고 물타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사야겠다.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냥 사는 게 물타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철저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물타기는 그렇지 않죠. 심리적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본인이 투자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분할 매수 계획을 미리 세워서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금의 진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아까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만 복리를 2.5% 10년 동안 적용을 하시면 이것이 약 28%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폭락장에 우리가 투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IMF라든지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IMF라든지 리만 브라더스 그리고 코로나 요때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물론 바닥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최고 바닥을 잡을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내가 분할 매수로 어느 정도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땐 폭락 한 달 정도의 폭락을 하고 나서 내가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점을 기다리면은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쨌거나 그걸 보시면 1년 안에는 2배를 찍거든요, 보통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현금의 진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은행에만 그냥 보관을 하고 있었던 최고 등급 비상금입니다. 그러면 폭락장 10년에 한 번 오는 폭락장을 대비해 가지고 내가 은행에만 계속 넣어놨어요. 연이율 2.5%를 적용을 받으면서 은행에만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연이율 2.5%를 적용을 받고 있을 텐데 10년 중에 한 번 폭락 한 달 동안 폭락을 한 그 기회 때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1년에 최소 2배 정도는 내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9년 동안 복리 2.5%를 적용해서 계산을 한 거랑 1년에 2배를 곱해서 하면은 요것이 약 250%라는 아주 경이로운 숫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보시면 거의 10배 차이죠. 10배 차이. 은행에만 계속 그냥 가만히 바보같이 계속 이제 저축을 하는 거라 저축하다가 전략적으로 어쨌거나 10년에 한 번 오는 그 폭락을 내가 기다려가지고 최고 등급 비상금으로 내가 정말 한 달 정도 폭락을 하는 거 외에는 내가 절대 꺼내지 않겠다라고 아껴둔 최고 등급 비상금이 있다면 10년의 기대 수익률이 약 250% 정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물론 예외라는 것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대공황이 왔을 때입니다. 이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10년 주기설인데 대공황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 대공황이라고 할 만한 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100년에 한 번 정도 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지금 올해가 2026년인데 마지막 대공황이 온 때가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긴 하지만 대공황이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거나 제가 지금 대공황을 왜 예외적으로 설명을 드리냐? 대공황은 주가 지수가 반토막이나 3분의 1 토막 이렇게 나지 않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10분의 1 토막 정도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상복귀 되는데 보통 아무리 못해도 한 2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원상복귀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주 최고 바닥에서 샀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원상복귀 됐다 하면 10분의 1 토막 났다가 원상복귀 됐다. 10배겠죠. 10배. 그죠? 물론 우리가 최고 바닥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최고 바닥에 사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10배 수익률은 아니라도 최소 2배 이상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가 잠깐 번외편으로 만든 이 번외편으로 말씀드리는 이 대공황은 10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어쨌거나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10년 주기설 그리고 100년에 한 번 대공황이 올 수 있다. 요거를 어쨌거나 머릿속에 큰 그림으로 넣어 두시고 최고 등급 비상금의 수익률이 과연 얼마일까를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현금을 내가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거는 10년에 한 번 내가 꺼내겠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최고 등급이라고 최고 등급의 비상금이라고 설정을 하시고 한 달 이상의 폭락이 왔을 때만 꺼내겠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내걸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유명한 대형 자산 운용사의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에 20% 정도를 목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년이면은 보통 6배에서 9배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대형 자산 운용사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개미들보다는 당연히 실력이 좋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들보다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의 수익률만 거둔다 하더라도 아주 실력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분의 1 또는 3분의 1이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 6배를 기준으로 하면 1.5배에서 2배 정도라 생각할 수 있고 대형 자산 운용사가 9배가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4분의 1배면 뭐 예를 들어 2.25배라고 할 수 있고 3분의 1을 적용하면 3배 정도겠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2배에서 3배만 만들어내도 아주 좋은 실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충분히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매번 뭐 고민을 해서 투자를 하고 이 종목이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런 분석을 하는 것과 별개로 그냥 10년에 한 번 내가 폭락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최고 등급 비상금 그 설정 하나만으로도 대형 자산 운용사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에 버금가는 수익률을 내가 챙길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10년에 한 번 또는 100년에 한 번 오는 이런 장을 기다리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총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방금 계속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전략적 무기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설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폭락이 왔을 때 현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가장 힘듭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한 달 이상의 폭락이 왔을 때만 꺼내는 최고 등급 비상금을 스스로 설정을 해 두시고 요때 폭락이 찾아왔을 때 활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만 맡기면 10년이면은 28% 폭락장에 한 번이라도 10년에 한 번 그렇게 기다려서 오면은 약 250%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폭락장 때 어쨌거나
내가 매수를 할 때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당연히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할 매수 하시라는 거죠. 한 번에 몰빵해가지고 바닥을 잡겠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락이 잦아들 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충분히 내가 10년에 한 번의 그 기다린 폭락에 대해서 현금이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는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다르다라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하시고 대비를 해 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4편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 5편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수익률을 어느 정도 기록을 했었고 또 우여곡절을 어떻게 겪었었는지를 제가 좀 저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가볍고 재밌는 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4편까지 들으면서 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너는 얼마 벌었고, 너는 잘하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허심탄회하게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지막으로는 에피소드 5편에서 좀 풀어드릴 테니까 어쨌거나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편이 어쨌거나 지금 21분을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데, 좀 길긴 기네요. 어쨌거나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고, 에피소드 5편에서는 좀 가벼운 저의 이야기로 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